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회장님 잘 지내셨죠? 예, 네, 와, 말씀 안 합시다. 와, 봤지? 그때 그 수학 거의 끝났을 때 올 때랑 완전 느낌 다른데요. 찍어본다. 네, 복숭아 농사 지으신 지가, 예, 한 30년 정도 됐어요. 예. 그럼 여러 가지 그 품종을 많이 해보셨어요? 예, 많을 때는 우리 밭에 시험하는 품종까지 한 40년 정도까지 있었어요. 아, 그럼 그 품종마다 좀 다루는 게 좀 다른가요? 예, 다르죠. 당연히 달라야 되죠. 네. 모든 방법은 다 달라야 되고. 그럼 지금 이 밭에 설명 좀 해주시면요. 예, 밭의 이 상태가. 밭은 네. 저한테 난 도련빈 나온 용전이라는 품종인데 이름을 우리 동네 이름 땄어요. 용전으로. 네. 그래서 그래서- 작년에 그 복숭아로 대상 받으셨잖아요. 예, 예, 예. 네. 근데 이게 복숭아가 기한철이 나와가지고 9월 초에 나옵니다. 8월 말 9월 초에 나오는데 기한철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심어가는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. 초밀식 재배를 심었어요. 초밀식이 됐어요. 아, 초밀식은 가깝게 다 심었다는 얘기죠. 예, 총총 심었다는 얘기죠. 네. 근데 이건 결국 형편 따라가지고 축벌 내지 간벌을 할 거예요. 네. 간벌해 가면서 키울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초기 수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. 네. 금빛 대명이라는 건 이게 사쿠라라는데 사쿠라 품종이 시원찮아가지고 금빛 대명으로 지금 그랬어요. 금빛 4명이요. 예, 접목해가지고 네, 4명. 고접갱신이라 그래가지고 네. 나무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. 아. 이제 원래 3년 차인데 네. 그게 다 바꿔졌어요. 이제 원래 이 큰 나무를 베어낼 거예요. 그럼 이게 조생종이에요? 아니면? 만생종입니다. 만생종이요? 예, 그럼 9월달에 나와요? 8월 말 9월 초. 말이에요. 예, 이 과가 참 좋더라고요. 아. 당도고 과 크기가 보통 4kg 기준 하면은 10과 내에 거의 다 들어오더라고요. 대명이면 딱딱이 나왔죠? 금빛 대명이 대명이 도련변인데 황도라요. 또. 아. 대명 자체는 백도인데 예. 이건 황도라요. 이거 황도예요. 예. 그리고 대명은 조생종인데 이건 만생종이죠. 만생종이고. 중만생종으로 하고. 원래 수학 좀 합니까? 작년부터 작년 돼서 걸리고. 그것도 8월 말 9월 초 비슷해요 시기가. 요거 끝남과 동시에 저거 나오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시기가. 탄저는 관리가 들렸어요. 난리요. 예. 이게 이게 복숭아는 특이한 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천공병이 위험하고 네. 바람이 안 통하면은 탄저가 위험해요. 네. 그걸 적절히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나는 뭐 작년에 그렇게 탄저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. 많지는 않고 조금 있었는데 큰 피해다 하는 정도는 안 됐어요. 저희도 그렇긴 했는데. 작년에 탄저 때문에 망했다는 농부들도 많았는데 많아요. 결국 많은데. 관리 탓이네. 예, 나무 수영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도 있고 네.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많이 달렸죠. 네. 탄저는 탄저는 그 바람이 잘 통하면 많이 좋아져요. 이건 비탈진 밭 같더니 훨씬 덜 심하거든요. 그리고 가지가 밀식돼 있어서 그래요. 네. 그 원인은 그렇게 봐요 저는. 전정이라는 거는 외화랑 하면 좋은 품질을 연속적으로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하냐다 복숭아는 어느 가지에 달립니까? 생각해보면은 복숭아는 섰는 가지는 거의 도장성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수평 이하로 저는 그걸 권합니다. 그 어쩔 수 없을 때는 약간씩 하는데 그리고 수색 강한 놈들 이런 가지들은 복숭아 열려도 이런 가지들은 복숭아 열려도 오른 거안 됩니다. 떨어져요. 가지가 굵은 데는. 그래서 가는 가지에 따라 그래요. 수평 이하로 좋겠으면 다 수평은 할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로 가는 놈들은 무조건 잘라버립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. 이로 가는 걸 자르면 햇빛에 뒤는 현상. 그만. 좋은 거 아니지, 그 껍데기가 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내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도장지 관리가 힘들어서 다 잘라버립니다. 이 굵은 가지는 무조건 잘라버려요. 위로 올라가는 놈, 굵은 놈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남은 걸로 그걸 합니다. 저거 보고 남은 걸로 가지고 가지 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끝은 항상 이렇게 떼줘요.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복숭아를 안 답니다. 여기를 안 달아요. 여기는 이 가지도 크거나 할 뿐더러 이 굵은 가지 달아도 여기는
입수만 확보하는 공장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2개 정도 달고 이런 가지는 이런 거 정도는 1개 정도밖에 안 납니다. 저는. 그리고 이런 거는 또 3개, 보통 다른 사람은 5개 정도 다는데 저는 많이 달아 2개, 3개입니다. 그런데 이런 가지는 하나 없애버립니다.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생각 이게 이 아까운 가지 보통 달면은 많이 달아서 사람 뭐 4개, 5개 달 건데 와 없앴네 그러면 여기서 달한 만큼 못 달한 만큼 이쪽에서 보충을 해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거는 공장 그래서 이 가지는 크나게 공간이 있으니까 가지 크나게 하고요. 그 다음 전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내려 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안 답니다. 안 달고 크나게 하고 여기 이건 입공장이고 요런 데다가 요런 데 가장 좋은 복숭아는요 단가지 10cm 미만짜리 가장 큰 복숭아 좋은 거 복숭아 나와요. 이런 거 여기 다 달아야 됩니다. 이게 안 다는 대신에 안 다는 데 하나 둘 셋 4개 5개 5, 6, 7개 정도 달겠죠. 여기다 달아서 여기다 2개 좀 달고. 그런데 저는 이런 가지보다는 이런 가지를 많이 선호합니다. 이런 가지들이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튄 가지는 무조건 잡죠. 일단 이렇게 잡아주고요.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가지를 길을 어디까지 결정하냐 전쟁은 상대적입니다. 이 가지에 영양이 없을 만큼만 이런 것들은 강하게 나가면 이쪽 나무도 같이 치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냅니다. 그리고 이 가지는 강하게 나가면 여기 영향이 있겠죠. 잘라주고 이래도 충분하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.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. 보통 사람은 이걸 남겨요. 저는 이거 안 남기고 이걸 남깁니다. 이렇게 요게 가장 좋더라고요. 요런 가지들이 여기다 마찬가지 이렇게 강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. 위로 가고 강한 가지를 잘라버리고 끝만 놔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안 납니다. 이렇게 안 달고 여기 안 달고 여기 납니다. 이렇게 요런 가지 달아도 아무 상관없어요. 여기에서 잎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가지들이요. 이 가지는 굵어졌고 했는데 이건 도망 어떻게든 가게 좀 잘라버려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. 회장님 가지를 시원하게 막 다 끌어내시네요. 예, 그러고 이런 것들요. 굵은 가지는 잘라내고 이 나무들은 그래도 나무가 상태가 괜찮은데요. 이렇게 나무가 서로 안 엇갈리게 중첩 안 되게 합니다. 네.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지금 이거 이 마찬가지. 나무는 몇 년생인데요? 이 나무 한 7, 8년 됐는 것 같은데요. 예. 예. 이런 것들은 이걸 잘라내면 이것만 쓰기는 못하니까 여기도 가지고 가니까 아예 없애버려요. 자, 그럼 이런 가지들 이 공간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밑에 가지가 있죠. 예. 그래서 이건 잘라버립니다. 이건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. 중첩 안 되게 하기. 예. 그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. 이렇게 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줍니다. 좀 높이. 잃어버리면 나무가 공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죠. 그리고 나무는 항상 어느 가지 끝이 높아야 돼요. 끝이 안 높으면은 중간에 도장지가 많이 튀어요. 네. 그래서 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요.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. 그리고 뒷면 거는 하나 잘라버리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복숭아 안 답니다. 이 가지는 복숭아를 안 달고 여기 달아요. 여기 2개 정도 달아도 되고 여기 두세 개 달아도 되겠죠. 그런 식으로. 자, 요런 것들은 가지는 참 좋은데 왜 잘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달아도 여기 상처받거든요. 이 가지 때문에. 아이고.
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뭐라겠나. 많이 했는데.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달아야 되겠죠. 이 가지만 달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높보다도 이런 건 높잖아요. 이렇게 열매를 달아서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줘야 돼요. 이 가지보다는 낮아져야 됩니다. 그래서 열매 중첩 안 무게에서 되게. 처지게 이렇게 합니다. 이런 것들은 보통 두세 개 정도 달면 무게 따라 처집니다. 여기 안 달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쭉 뻗어나가게 만들어요. 예, 그러면 뭐 밑에 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 욕심내면 많이 달는데 많이 달아서 안 돼요. 이게 서로 중첩 안 돼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계 빼버리면 약을 칠 때 여기 가려져 가지고 여기 약이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 형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약차가 지나갔을 때 약이 고루 쳐지게 예, 그렇게 배열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. 아까 잠깐 탄저병이 있는데 탄저병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공기 유통입니다.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는 훨씬 적어요. 그것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천공병은 바람이 강하면 천공이 심해지죠. 그래서 보수한 농사가 참 어려워요. 어려운데 그걸 적절히 이용할 줄 아셔야 되고 어차피 비가 계속 올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저도 탄저병 작년 좀 했습니다. 많지는 않아도. 예.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가지 이거는 무슨 짓으로도 계속 손이 터집니다.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립니다. 그래야 뒷일이 없거든요. 예. 그리고 이러고 한다고 햇빛 볼 수 있게 이런 데는 요가지 햇빛 볼 수 있겠죠. 적과할 때 되게 유리하겠다, 그지요? 가지가 별로 없어가지고. 적과는 어떻게 하셔요? 혼자 하셔요? 아니면? 적과하고 봉지 사는데 인건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런데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얼른 보기는 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달아보면 절대로 안 좋습니다. 장가지가 우리가 육안 시력적으로는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가지가 적어 보이는데 큰 가지 있는 거 하고요. 많이 차이 나는 게 우리 시각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실제로 달아보면요. 절대로 적게 안 달립니다. 가지는 적어 보이는데. 그럼 정리도 하시나요? 예, 정리합니다. 심지어 꽃가루 없는 품종들까지 정리합니다. 정리해서 인공수를 시킵니다. 예. 정례가 뭔데? 젊은 사람이 정리도 안 하고 농수를 집에 왔는 가 벌써. 자. 그러고 이 농사는요 지어보면은 항상 가지 보수화가 위쪽이 굵어요. 그리고 아래쪽이 좀 적게 열립니다. 그래서 아래쪽은 좀 가지를 더 적게 둬야 돼요. 그래야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하니까. 전쟁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. 그냥 공간 활용입니다.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냐. 그게 전쟁입니다. 햇빛 잘 들어가게 하고, 공기 유통되고, 그 다음에 그거 할 수 있는 거, 농약이 골고루 묻게 할 수 있는 거. 그게 전쟁의 기본입니다. 그 전쟁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굵은 가지보다는 잔 가지가 복숭아하고 훨씬 유리합니다. 낙과가 거의 없어요. 이런 가지 달면 거의 낙과가 아닙니다. 그런데 이런 가지 달면 낙과지죠. 가지가 굵어지기 때문에. 굵어지면서 밀어냅니다. 자, 이런 계속 얘를 먹입니다. 이 굵기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거는 애초에 제거를 하는 게, 저는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. 건강하게 보이는 분들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적게 안 달립니다. 얼른 보면 사람들이 참 적다 싶어요. 가지만 눈에 확 들어오니까.
없으니까 예, 주는 가지들이 없으니까 계산이 나오는데. 이게 안 하면 하고 나면 계산 나오잖아요. 예, 계산이 다 나오는데. 예. 아, 그 총무님 하시는 분이구나. 예. 저 경북 TV에서 좀 바람을 일으키서.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10월에 예. 아, 이놈이니까 김 여사하고 왔잖아요. 이렇게 담아먹고 내년에 잘라냅니다. 이 가지를 키우게 돼서는.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2개, 3개는 보이잖아요. 아니 근데 사장님 욕심이 없어 보여. 예.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.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. 아 욕심이 많아서 예. 왜 그런가 하면은 복숭아 한 상자예요. 10kg 한 상자예요. 마늘만 사람도 있지만 네. 저는 4kg 작년에 평년 나는 단가 평균 나가 키로당 5,200원 정도 22,000원 정도 되니까 내 손에 쥐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죠. 5천이 넘어요. 그 10kg 하면 평균 5만원이 넘어요. 결국 상품 만들어서 더 잘 먹겠다는 예. 거죠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저가도 저희가 남을 쓰는 이유는 주인은 아까부터 많이 못 따내더라고요. 아, 네.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. 네. 눈앞에 거만 나는- 보는 거지. 네. 그래서 저는 사람을 써요. 저보다 외국인들이 일반인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. 나는 그래요. 적과하는 사람들한테 네. 다니면서 아직 많이 따서 소리가 내 주인. 네. 아침에 나는 아들도 딸도 다 장가들이고 시부 다 했으니까 돈 필요 없구만. 내 몸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하면서 많이 따라 그래요. 그게 덕이더라고요. 네. 그런 것부터 시작하니까. 이제 하여튼 키로당 작년에 다 해보니까 수수료 다 떼고 내서 통장에 들어오는 게 키로당 5,200원 정도 치러. 4kg 평균 22,000원. 아마도 틀려요. 평균적으로.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. 평당은? 예? 그럼 평당 키로에 5,000원 평당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평당 일곱, 여덟, 아홉. 소득이 많이 나오는 거는요. 평당 4만원. 적게 나오는 건 만원 그래요. 시기 따라 틀리니까. 그게 뭐 날씨하고 네. 시세 아니 틀리니까. 그 작년에 용조를 했어. 용전은 작년에는 그 시중에는 별로 못 나갔어요. 처음 따가지고. 아직 너무 그래요. 그럼 올해는 기대해도 될까요? 네, 원래는 좀 많이 나갈 거예요. 작년에 복숭아 용전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. 모양은 이쁘죠. 네. 모양도 이쁘고. 알이 워낙 좋아가지고. 이 농사라는 게 참 지어보면 힘들더라고요. 힘든 게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. 아유,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. 저는 내 사비로 일본 다섯 번 갔다. 부산 배운다고.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일본 다니고 해서는 좀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래요. 이게 황금계열이 가점이 좀 모르는 것 같아요. 백도도 모르는 게 있어요. 백도도 모르는 게 있어요. 그 경봉 같은 거는 딱딱하면서도 맛이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면허증도 많은데 뭐 무른 거 면허증도 있고 딱딱한 면허증. 근데 수시가 자꾸 딱딱한 쪽으로 가더라고요. 네, 지금. 그런 것 같아요. 복숭아가 딱딱한 게 좀 여기 딱딱이 연계 딱딱이 유명해요. 좀 맞죠? 딱딱이라 해서. 네. 저도 딱딱한 게 낫더라고요. 아삭아삭 맛하고. 사람한테 틀리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은 우리 나이 되면요 다 옛날에 백도의 향수로 다 했어요. 그래서 풀만 쓰면 그런 게 훨씬 더 예 낫죠. 예. 사장님 지금 이 복숭아 농사 총 몇 평이나 지으시는 한 거예요? 5,000평 조금 넘어요. 아, 많다. 좀 해야 되는 게 복숭아 농사 참 어떻게 설명할까요? 재밌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. 네. 아주 다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다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재배한다고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수학은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해야 돼요. 어차피 아니, 시행착오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. 시행착오 끝없이 거쳐야 됩니다. 네. 저도 30년 해도요 또 시행착오 거칩니다. 근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경험이거든요. 네. 그러고 내가 항상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같은 실패는 되풀이 안 해야죠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 기후적으로 그런 건 어쩔 수 없고
날씨가 그러니까. 그 기후가 변하면 또 그게 또 맞춰서 또 변화시켜 가야 되지 예, 않겠어요? 그게 공부하면 그 남들보다 피해를 줄이는 거죠. 네. 줄여야만이 이게 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. 하도 비를 많이 가니까 그날 좀 아주 300명. 그래서 300명을 저희 와가지고 이거 시키 농사 일하는 볼수 있는 거. 아 이거는 그냥 근데 황소도 벌써 했어요. 지난 가을에 아, 가을에는 야기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옷이 밭에 가면 부해져요. 아, 그런. 지역씩. 저는 경북로 기수의 강소농 전문 그 민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. 오늘은 그 영천 고경의 이철영 회장님 댁에 복숭아 겨울 전정 현장 컨설팅 하러 여기 왔습니다. 네. 지금 그 나무 가지의 눈 상태를 보면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.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 회장님이 석회 볼덱을 잘 쳤기 때문에 동계 병에 대해서 예방도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2월달이나 3월달에 물 오르고 난 다음에 3월 중순대에 황소독을 한 번 더 하면은 하고 4월 초 돼 갖고 볼덱 한 번 더 치주면은 동계 방제는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봐갖고는 나무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. 근데 이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가을 전쟁을 많이 안 했는 건데요. 그 뭐 어쨌든 요 주지 선단부는 안 했는 거 좋고 안쪽에서 가을 전쟁하는데 다 하실라고 하면 애들 좀 먹겠습니다. 그냥 뭐 주지는 뭐 상당히 끝도 괜찮고 나무 가지도 양호한 편입니다. 대마차 아니고 내가 원래 전에 돌미 나왔다 하는 아 예예. 수세가 얼마나 강하지 이게 뭐. 황소입니까? 수세가. 백돈도 수세 강해요. 물러나가 계시. 여기하고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이 집.